그래서 공급 전진이라고 이름을 이제 자동 변수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 전진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렇게만 프로그램을 해 놓으면 시작값은 들어와 있으니 계속 물건이 있으면 계속 공급을 하겠죠, 중간에. 근데 물건이 없어도 중간에 어떤 조건이 없으니 물건이 없어도 공급 실린더가 전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S1 센서를 한 번 더 넣는다. 시작을 한 이후에도 물건이 없으면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여기 있는 S1 센서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건 아예 시작을 못하게 한 거 없으면 시작을 못하게 한 거고, 그 시작한 이후에도 실린더가 전진하기 전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한번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꾸 조건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뭐 어떤 다른 또 추가 조건이 있으면 계속 조건이 붙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A 접점들은 뒤에 있는 코일이 들어오는 조건, 그리고 B 접점은 뒤에 있는 코일이 오프되는 조건. 근데 이제 조건들은 그때그때 이제 개수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띠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 반복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합 시간에 스태퍼 아직 그런 거 안 배우셨죠? 스태퍼 설계 방식? 하셨어요? 그래서 이 회로를 잘 보시면 스태퍼 방식 제어 설계랑 똑같아요. 공합 회로랑 얘랑. 공합 회로랑 얘랑 똑같다는 거 이해가 안 가세요? 이거 공합 회로랑 얘랑 똑같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세요? 안 가세요? 네. 그러면 이게 왜 공합 회로랑 똑같냐면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줄에서 이 그림이잖아요. 얘를 개체 속성으로 이렇게 돌리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림을 바꿨어요. 공합에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공합회로 구성할 적에, 잠깐만, 공합회로가 똑같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횡서 종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PLC 짜는 거는 종서예요. 세로로 쭉 회로를 그리는 타입이고, 요건 횡서 타입이에요. 우측으로 쭉 회로를 그리는 타입인데, 여기 교재가 하나 있으니까 한번 이걸로 볼까요? 여러분들 양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양솔 기준으로 봐야, 양솔을 보통 설계를 할 때는 이게 양솔 스태퍼 회로거든요. 스태퍼 방식의 회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K1, K2, K3, K4 릴레이가 있으면 순차적으로 하나씩만 살리는 거죠. 그래서 K2가 살면 앞에 거 죽이고, K3 살면 K3 앞에 거 죽이고, K4 살면 K4 죽이고. 이게 양솔레노이드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요. 릴레이를 하나씩 켜지게 하면서 뒤에 거 릴레이가 살면 앞에는 죽이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릴레이가 하나씩만 켜지게끔 하는 게 양솔레노이드 스태퍼 방식 설계인데, 지금 요 그림하고 방금 전에 이하고를 살펴보면 똑같잖아요. 여기. 딱 1대1 비교됐죠? 요만큼하고 구조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PLC에서 스태퍼 방식 설계하는 게 기존에 이제 시퀀스에서 설계했던 그 기술이면 기술 모았던 그 방법이 넘어온 거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공합회로에서는 이제 배선을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끊어요. 하나씩만 살려놓기 위해서. 뭐 그런 좀 테크닉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편솔에서는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르죠. 편솔에서는 그 A 접점 하나가 원래는 이 A 접점이 여기에 와야, 우리 지금 PLC 프로 할 때는 요게 앞에 놓은 거잖아요. 이전 단계
코일에 A 접점이 여기 오는 거잖아요. 우리 PLC에서는. 그죠? 근데 그걸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요거를 여기다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다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프로그램 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 게 죽으면 다 죽죠, 이게. 이게 다 죽죠. 앞에 하나 신호가 죽으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살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건 방법은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을 두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요건 이제 제 스타일입니다. 무조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짭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PLC랑 시퀀스랑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공급 실린더가 전진을 하면 우리 전체 기계 공정에서는 드릴 가공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DC 모터, 그러니까 모형이죠. 실제 가공하는 건 아니고 이제 모형을 나타내는 건데, DC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전진하고 공급, 여기다가 아까 오토 스위치를 이름을 공급 전이라고 줬잖아요. 지금 이렇게 쓰려고요. 공급 전진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엔터 치고 진짜만 지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타이프를 많이 안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실질적인 또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타이프를 좀 많이 쳐야 되잖아요. 빨리 시간이 아까, 그러니까 시험하고 실력하고 또 별개인 게, 시험은 시간이 뒤에서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런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 거고, 공급 전진, 공급 전 리드 오토 스위치를 체크를 하면 모터를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드릴 온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네. 저 뒤에 장비요. 네. 드릴 하기 전에 이제 물체가 이제 오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눌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센서가 있어서 감지를 하는 건가요? 센서가 있는 건가요? 다시요. 질문. 물체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처음에. 네, 물체가 나왔어요. 네. 공급이 됐어요. 네, 공급이 됐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거기 드릴이 내려오잖아요. 드릴이 내려오기 전에 일단 내려오기 전에 네. 드릴 모터를 돌리는 거고, 네. 드릴 모터 돌린 다음에 실린더를 이용해서 드릴을 밑으로 하강시키겠죠? 그죠? 물체 그 확인 없이 그냥.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요? 예. 근데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디에서 판단이 된 거냐면, 물건이 있어서 공급 실린더를 전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이 됐죠. 물건이 있어서 공급 실린더가 전진했으면 물건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 위치에, 즉 드릴을 가공하는 그 위치에 어떤 센서가 있진 않아요. 없는데, 일단은 공급 실린더가 전진했다는 얘기는 물건이 있었으니까 전진하지 않았겠냐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드릴 모터 온을 시켰으면, 뭐 드릴 모터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또 동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올 센서가 없는 거죠. 근데 뭐 굳이 지연을 하겠다고 하면 타이머 넣으시면 되고요. 없겠다 하면 이제 가공 전진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공 전진은 여기 있는 드릴 실린더를 전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가공 전진이 되었으면은 가공 전 리드 오토 스위치 체크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가공 후진. 뭐 지금 뭐 가공 전진하고 후진하고 인터럽 관계잖아요. 서로 상호간에. 여기 전진하고 후진하고 했으면은 바로 이렇게 달아 주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야 나중에 처리하기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가공 후진되었으면은 후진 리드 스위치하고 드릴 온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름을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붙여주면 나중에 자르기가 좀 편해져요. 드릴 오프, 여기는 드릴 오프. 그럼 이제 드릴 온하고 드릴 오프하고 인터럽 관계니까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드릴 오프. 드릴 오프 했으면은 우리 공정상 여기는 공급 실린더가 후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센서가 없지요. 센서 없으니까 그냥 공급 후진. 공급 후진했으면 후진 오토 스위치. 그 다음에 할 일이
컨베이어 벨트부터 돌릴 수도 있고요. 여기는 송출 실린더를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일단 공정상 송출 실린더를 먼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송출 전진. 송출 전진했으면 전진 오토 스위치 달아주시고 그냥 송출 후진. 송출 후진 했으면 후진 오토 스위치 체크. 다음에 컨베이어 구동. 컨베이어가 구동됐으면 컨베이어 벨트 위에 그 공작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니까, 그죠?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체킹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용량형 센서와 고주파 센서의 위치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바뀌어요. 여기는 지금 용량형이 뒤에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실에 있는 장비는 용량형이 앞에 있어요. 용량형이 앞에 있고 여기가 용량형 뒤에가 고주파예요. 이렇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때 어떻게 체크하겠어요? 이때는 끝나는 순간. 그렇죠. 자, 용량형 센서가 체크가 끝나는 순간, 그러니까 이 순간, 그러니까 용량형을 네거티브로 짜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용량형을 마지막으로 네거티브로 딱 체크해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고주파에 감지가 됐으면 금속, 그러지 않으면 비금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두셨다가 옆에 장비 넘어가셔서 프로그램 짤 때 그렇게 짜시면 됩니다. 여기가 네거티브로 바뀌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가 용량형 센서, 뒤에가 고주파 센서, 여기도 고주파 센서. 그럼 여기다 이제 그 P 접점 신호는 이제 순간적으로 그냥 1 들어갔다가 그 다음 스캔에서 그냥 0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유지가 걸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 세코일을 쓰자고 했습니다. 금속, 여기가 비금속, 판별이 됐다는 거죠. 이제 공정일 두 개로 가면 되죠. 금속 공정하고 비금속 공정. 어차피 장비 자체가 두 개의 공정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프로그램도 두 개로 별도로 짜자는 얘기예요. 금속이 판별이 되면 원칙적으로 따진다면은 이 위치 부분에 실린더 여기 그 우리 지금 배출 실린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센서가 있으면 좋은데, 이 위쪽에 그러면은 바로 물건 오는 거 확인해서 밀어내면은 굳이 시간 체크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속이 판별되고 만약에 센서 걔를 5번이라고 한다면 센서 5번이 탐지가 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배출 뭐 전진 뭐 이렇게 이름을 하면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지금 센서가. 이해하셨나요? 이게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어떻게요? 타이머를 단 거예요. 장비를 어떻게 보면 잘못 만든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센서 하나를 들써서 돈이 좀 다운된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컨베이어 벨트가 실질적으로 속도가 어떻게 될지 항상 모르잖아요. 위에 부하가 커지면 벨트가 또 느려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저래 생겨 먹었으니 거기에 맞게 현장에서도 비슷한 이런 일이 있어요. 장비 처음에 기구 설계나 뭐 어떤 전장 쪽에서 제대로 안 해서 이게 프로그램으로 이제 어거지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꼼수를 부린다고도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꼼수예요. 하드웨어적으로 그 미스인 거죠. 이제 미스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뺐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건 이제 단순한 예지만 그 외에 이제 복잡한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다 안 되다 하는 경우가 이런 거죠. 물리적으로 어떤 고장이 있어서 되다 안 되다 하는 거는 찾으면 되는데, 이런 시간으로 좀 제어를 하는 거는 가끔 되다 안 되다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계속 에러가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그때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하는 쪽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도. 시간으로 제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시간은 항상 고정적인데 그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그때그때 바뀌는 것들, 그런 거는 절대 시간 제어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그런 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금속 지연 시간을 우리 장비마다 이거 지금 다 달라요. DC 컨베이어 속도가 다 달라서
그래서 여기다 지금 변수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변수로 만들어 놓으시면 시간 잡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뒤에 있던 장면 한 2006주였고 어떤 거는 막 1.2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금속 지연이 되었으면 여기도 이제 굳이 어떤 센서가 없기 때문에 타이머라는 요소 자체가 센서가 있는 게 아니라서 중간에 체크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옆에다 이렇게 B접점을 여기다 안 달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쁘라고 이 위에 지금 B접점 라인이 요 라인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한번 프로그램 쭉 살펴볼 때 이게 좌우로 흐트러져 있으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냥 줄만 맞추는 겁니다. 이제 이거 지금 이제 C 언어도 2학기 때부터 C 언어 같은 것도 좀 배우실 텐데 줄을 잘 맞춰 놓으면 에러 찾기가 편해요. 그 줄을 칼같이 맞춰주는 게 예의예요, 예의. 이 프로그램 짤 때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 왔다 갔다 짜놓으면 나중에 찾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금속 공정이 금속 종류가 된 거죠. 이거 설명드렸죠? 글씨 제가 이렇게 짧게 쓰는 이유? 8자까지밖에 안 됩니다. 한글은 8자, 영문은 16자. 여기까지가 금속 공정이고요. 비금속이라고 판별이 됐으면 뭐 비금속은 그냥 끝까지 내보낼 건데 간혹가다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비금속, 반대편으로 금속.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요거만 바꾸면 되죠? 요거만 비금속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금속 공정은 비금속이면 타이머로 8자까지는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배출 전지는 후진에서 배출 후진이 인터로 관계니까 배출 전지는 여기를 배출 후진으로 이렇게 잘라주고요. 나머지 처리 안 된 건 마지막 시즌으로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간에 이렇게 잘라주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는 송출 후진이고요. 둘이 인터로 관계니까요, 그죠? 됐고 여기 안 잘랐네요. 자른 거 없네요. 공급 후진인데 나머지 이제 잘라주지 않은 걸 정리를 하려면 공정에 그냥 마지막 신호로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전부 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 판별하기 전까지 요 이 행 20번 오기 전까지는 똑같이 공정이 이루어지니까 금속 종류, 비금속 종류를 원래는 다 잘라줘야 맞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가 금속 종류가 와야 되고 여기는 비금속 종류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코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금속 종류하고 비금속 종류하고 짬뽕 시켜가지고 종류라는 신호 하나만 만들어 놓고 요거를 종류 하나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좀 깔끔해 보이니까. 어차피 얘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똑같이 가는 공정이니까요. 여기는 공급.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뼈대는 이제 끝났죠. 이게 뼈대 끝난 거고요. 이제 출력부 처리를 하겠습니다. 공급 전진, 그래서 공급 전술, 공급 후진, 여기는 공급 풋솔. 이 공급 실린더만 양솔이죠. 그리고 이 양솔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정지시키면 그 양솔레노이드 밸브 자체가 메모리 밸브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린더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정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초기화 시키려면 거기 수동 버튼이 있어. 수동 버튼 눌러가지고 우리 솔레노이드 밸브 할 때 제가 수동 버튼 다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그 수동 버튼 눌러서 후진을 시키던지
아니면 솔레노이드 밸브에다가 강제로 전기 인가해서 수진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PB2가 놀고 있잖아요. 정지 스위치가 놀고 있잖아요. 지금 별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얘가.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PB2 스위치를 넣어놓으면 정지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후진솔에 전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처리를 하기도 해요. 양솔에다가 PB2가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굳이 막 뭐 이렇게 바나나째 찾아가지고 이렇게 찔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름을 드릴 온이라고 이름을 적었었고요. 가공 드릴 공정 순서대로, 이것도 뒤에 있는 코일도 공정 순서대로 달아 놓으시면 에러 찾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가공 전진이 있었고요. 여기가 가공 전솔, 이게 송출 전솔, 이게 송출 전솔이 아니라 송출 전진, 송출 전솔, 이게 배출 전진, 이게 배출 전솔. 이렇게 하면 이제 컨베이어 중간에 빠졌네요. 송출한 다음에 원래는 여기가 컨구동이 있어가지고 컨베이어 CW 카운터 이제 클럭와이즈 시계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부가 이렇게 끝난 거죠.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램프를 뭐 굳이 처리를 한다고 하면 뭐 시스템 시작하면 적색 램프 치겠다. 적색 램프. 그리고 뭐 드릴을 하면은 항색 램프. 뭐 전멸을 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하고요. 또 보통 우리 금속 탐지죠. 금속이 탐지가 되면 녹색 램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램프볼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고, 또 하나 뭐였냐면 이제 공작물을 공급을 하다가 물건이 떨어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 프로그램에는 그런 코드가 없어요. 그러면은 물건이 없으면은 시작값을 오프를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물건이 다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이제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아래다 넣든 위에다 넣든 상관이 없는데 그 시작을 제한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위에다 넣고 싶은 거예요. 위에다 넣든 아래다 넣든 상관은 없어요. 크게. 지금 저 시스템 정도라면 코드를 위에다 넣든 밑에다 넣든 상관은 없는데 일단 공급 실린더가 후진이 되어 있다는 게 후진이 되어 있어야겠죠. 왜냐면 공급 실린더가 전진되어 있으면 얘가 물건이 없다라고 S1 센서가 안 들어와요. 그럼 그때는 판별하면 안 되는 거죠. 공급 실린더가 전진해 있을 때는 판별하면 안 되고 공급 실린더가 후진돼 있을 때 판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저희 공작물이 자유낙하해서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공급 후진 센서가 들어와 있을 때, 즉 공급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을 때, 그럴 때 S1 센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S1 센서가 이렇게 삐잡잡을 했다는 의미는 S1 센서가 안 들어온 거죠. 이거 우리 예전에 그 소변기 프로그램 짤 때 스위치 놨을 때, 즉 센서가 안 들어왔을 때 비접점 처리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센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물건 없음인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린더가 후진이 거의 완료될 시점에 실린더 공급 후진 센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하고 하드웨어하고 자꾸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공합 실린더도 안에 우리 연구 자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 연구 자석이 있는데 리드 스위치를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냐에 따라서 그 동작 시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리드 스위치를 좀 맨 뒤쪽에다 배치를 하지 않고 약간 뭐 설치할 때 좀 앞쪽에다 했다. 그럼 후진이 거의 다 될 시점에 얘가 벌써 신호가 들어와요. 이거 후진이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럼 기구적으로 물건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오토 스위치, 리드 스위치를 맨 뒤에다가 달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럼 이게 완전히 후진했을 때, 맨 뒤에 달았다 손 치더라도 완전히 후진을 했을 때 그럼 딱 들어오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여건에 따라서는. 왜냐면 지금 이게 자석이 자력이 세다 보면 어느 정도만 가까이 와도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후진한 다음에도 물건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자유낙하하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정도는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짤 때.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을 확인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자유낙하 할 때까지 시간이 그래도 조금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1초 이상 걸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유낙하에 떨어지는 시간 자체가. 그래서 타이머 저렇게만 해놓으면 얘가 거의 후진이
확인이 돼가지고 확인세에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탐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건이 없다고 판별이 돼서 끊어버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편이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타이머를 그냥 하나 더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시간을 길게 잡아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한 0.5초면 충분히 후진도 완료하고 충분히 물건도 자연낙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도로 저렇게 내는 겁니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구적으로 퍼펙트하지 않은 거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 조금씩 보완해 가는 거. 그러니까 방법 없어요. 이거는 밖에서도 기구적으로 퍼펙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선에서 프로그램으로 그냥 해결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예? 어디에다 센서를? 물론 이제 바닥에 센서를 대면 돼요. 이 공작물이 떨어져서 이 바닥에 센서를 대면 되는데 그건 이제 기구 쪽에서 해결해 주면 되죠. 그렇게. 근데 기구 쪽에서 그렇게 해결을 안 해주면 여기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죠. 바닥에 이렇게 저쪽에 있는 장비는 바닥에다 달아놨어요. 센서를. 그런 거를 기구 쪽에서 생각해 주면 좋아요. 기구 파트에서. 우리 기계를 설계하는 부분에서 그런 거를 잘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는 게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쪽에서. 그래서 이제 많이 싸우죠. 기구 파트, 제어 파트에서도 이제 니들이 해결을 해라. 아니다. 뭐 니들이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야근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이제 파트장이 이제 파트장의 힘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경우도 있죠. 하고 기구 파트 이 소프트웨어는 돈이 안 들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좀더 얘기를 하면 이 프로그램 쪽은 돈이 안 들잖아요. 근데 해결은 되잖아요. 또 이래 됐든 저래 됐든 해결은 되잖아요. 근데 기구 파트는 설계 미스 나가지고 만약에 가공돼서 와서 다 조립까지 거의 끝내면 무렵에 돌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 기구 파트가 이런 걸 다 고민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고민해서 이제 그게 이제 경력이겠죠. 경력이 되면 그런 걸 생각해서 그 설계를 하는 거고 경력이 안 되면 이제 아무데나 막 일단 되는 대로 그리겠죠. 근데 갖고 들어와서 다 가공까지 해서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다시 하려면 돈 들어가는 거죠. 그냥 안 하려고 하죠. 그럼 위쪽에서도 그냥 알아서 프로그램 쪽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겠죠. 관리자라면 그 다시 가공 나가면 돈 나갈 거 아니에요. 하도 돈 나갈 거고. 뭐 작은 거는 별거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물건 없음 신호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단편적인 요 간단한 장비만도 이런데 밖에 있는 장비들이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부분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준 거고 뭐 여기다가 부저 물건 없으면 사용자한테 물건을 공급해 달라는 의미로 부저를 뭐 달겠다. 물건 없으면 바로 일단 부저를 올리면 되긴 되죠. 부저 어드레스는 px 0.2점 안 쓴 게 10번 안 썼나요? 9번 다음에 10번 10번 쓰겠습니다. 부저 만약에 부저를 달 것 같으면 근데 부저 계속 올리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물건 없고 나서 부저가 바로 울리는데 타이머로 한 뭐 1초만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 설명문 잘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현장에서도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혹시 시간 나시면 해보실 게 이해했나? 만약에 이렇게 프로그램 짜면 소리 어떻게 날까요? 뭐 이거 시간을 크게 준다고 하면 뭐 한 5초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짜면 어떻게 소리 날까요? 저거는 이제 신호 처리 쪽에서 이제 저런 게 나오는데 이 2초 타이머 클럭이면 어떻게 돼요? 2초 타이머는 뭐 이게 각각 1초 1초라고 하고요. 이게 1초 1초라고 할게요. 근데 200ms니까 어떻게 돼요? 잘려요. 여기서 또 스타트를 한다고 하면은 200ml니까 1초 안에 5개가
개가 있겠죠? 아이고 좀 작네요. 아이고. 그림은 잘 그리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계속 나오겠죠?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럼 부전은 언제 올려요? 이때만 올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아침에 시계 알람 소리가 띠디디디 띠디디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게 나오죠. 띠디디디 띠디디디 나오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신호를 만들어낼 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신호 2개나 신호 3개를 합쳐서 내보내면 그런 신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주기가 지금 2초짜리 주기하고 200ml 주기하고 합쳐서 내보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거를 저렇게 안 만들고 굳이 내가 그 띠띠디디 쉬었다 띠띠디디 쉬었다 이거를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렵죠 또. 그잖아요. 그런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한번 적어보셔서 아 이렇게도 구현이 되겠구나 이런 거 보시면 해보시면 재미가 좀 있죠. 그냥 삐 올리는 것보다 저렇게 올리는 게 조금 더 고급져 보이거든요. 사실상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드는 거 아닌데 좋아 보이면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별거 아니어도 그냥 테크닉은 그냥.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점프 배웠죠? 그죠? 점프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 토글 스위치로 일시 정지하는 거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시스템이 그 상태로 일시 정지하는 거예요. 근데 글로컬 시스템은 여기서 점프를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타이머는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타이머 걸리기 전까지는 되고 타이머를 제한 나머지는 일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보실 분들은 보통은 저희가 비상 또는 일시 정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토글 스위치로 하시면 돼요. 토글 스위치 올리면 일시 정지, 내리면 이어서 시작. 이해하시죠? 그래서 토글 스위치를 가지고 점프를 하시는 거예요. 점프. 얼리 점프를 할 거냐면 위쪽에 이 제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 메인 공정 프로그램이라고 한 거. 요 부분을 건너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아이고 레이블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러니까 출력부 쪽에다가 왜냐면 비상정지했을 때 출력부 쪽은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드릴 가공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릴부터 비상정지 버튼 눌렀다고 하면 우리 일상적인 상황에서 드릴 버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출력부 쪽은 구동을 시켜야 돼요. 그 신호는 내가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점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도로 출력부 쪽 그 이유는 동작이 되게끔 비상 점프 레이블을 저쪽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램프도 동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비상이면 비상이다 아니다 뭘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토글 스위치로 점프를 달았는데 이렇게 레이블이 이제 아까 거기다 레이블 항목을 달아 놓으면 레이블 목록에 뜹니다. 레이블 점프를 했으면 그냥 토글 스위치니까 올리면은 그냥 바로 여기까지 와요. 점프를 해요. 여기까지 점프를 해요. 이해하셨죠? 그럼 중간에 있는 코드는 만약에 가공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린더는 어차피 전진하는 후진밖에 안 돼요. 2위치밖에 안 되죠. 중간에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다 놓으면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가는 게 위험할지 아니면은 원상 복구하는 게 나을지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제대로 만들자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공 드릴 실린더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드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릴은 멈추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냥 토글로 제일 그냥 끊으면은 쉽긴 해요. 토글 이렇게 끊으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끊으면 어차피 드릴 온 신호는 들어와 있거든요. 이따 드릴로 토글 스위치 오프 시키면 그대로 하던 것도 진행을 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토글 스위치에서 가공 드릴을 끊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위험도로 봤을 때 가공하다가 보통 많이 가공을 하다가 많이 다치겠죠. 그러니까 가공 실린더도 어떻게 해요? 비상정지를 누르면 상승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끊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때그때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비상등지 눌렀다고 해서 기계가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거의 멈춰요. 대부분은 비상등지 누르면 초기화되면은 초기화되면서 또 더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화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딱 멈춰요. 그 정도만 딱 멈추고. 그렇게 따지면 이 정도 되면 컨베이어는 멈추는 게 낫겠죠.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해놓으면 이제 그대로 멈춰요. 근데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타이머가 이제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타이머는 계속 돌아가요. 근데 이제 타이머의 값을 비상등지 누를 때 값을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아직 저희가 그 중간에 건너뛴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함수를 안 배워서 거기까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실 거고 여기는 어디까지냐면 센서 탐지하기 전까지 금속이나 비금속 센서 탐지하기 전까지 또는 시간을 그죠. 거기에 이제는 타이머 지금 다른 게 없어서 그 전까지는 비상 동작을 이런 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해가 다 가셨으면 그거 프로그램은 제가 텍스트 써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한번 뒤에 가셔서 결선해보시고 동작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요.